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가 진행 중인 경제 재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40만 명에 달한 가운데 실제 감염자가 이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충격으로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규제 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볼커룰에 대한 또 다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주째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만 건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700만 건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LA 지역 주택 매물 대기 기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장시간 마스크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최근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한인 여성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마트가 7월 1일 LA 3호점을 한인타운 육가 시티센터에 오픈합니다. 미 육군이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내셔널 하이어링 데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상으로 진행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디즈니랜드 놀이기구의 흑인 공주의 이야기를 담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흑인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차별 발언을 한 경찰관 3명이 해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이 쓴 폭로성 책에 대한 트럼프 일가의 출판 금지 시도가 일단 불발됐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부담에도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50개 주 중에 절반이 넘는 주에서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개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I hope you are in tune with the fact that we have a virus. We are not out of the first wave.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텍사스주는 추가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도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해지면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재봉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we see some particular states having such a significant problem that they're having to backtrack on their reopening plans. All this inevitably feeds into the economic outlook.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nd there's a lot of positive declines in cases, just as there are negative declines in cases. So, you just have to walk through that. But no, we will not shut the economy down. We're not getting that advice from the health people. 하지만 CNN은 봉쇄나 해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최후 수단으로 경제 재봉쇄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40만여 명에 달한 가운데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나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면서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한 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실제는 2,3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미 국민의 5에서 8%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이 경우 미국인 3억 2,980만 명 가운데 1,650만 명에서 2,640만 명이 감염됐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헌혈 등과 같은 혈액 샘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인 25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레드필드 국장은 세계적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여는 사적 모임을 전염의 경로로 지목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도 확산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족 모임이나 아이들의 친구 모임, 생일 파티 등에서 사적 행사를 여는 주민들을 책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납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밀실 공포증에 걸렸고 또 우리 중 일부는 가벼운 기억 상실증도 걸렸다며 다른 이들은 솔직히 그저 방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 발언이 이주의 몇몇 지역에서 보건관리들이 많은 신규 환자 발생을 가족 모임 탓으로 돌리는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스타 카운티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몇몇 사람들이 졸업 파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젊은 층에서 양성 판정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많은 젊으니까 조금은 더 끄떡없을 거라고 느끼지만 이는 종종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제 5,019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며 1일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오늘 7,149명이 나오며 하루 만에 기록이 깨지는 등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충격으로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5%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미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하는데 지난 4월에 내놓은 속보치는 마이너스 4.8%였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3월 중순 미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사회 경제적 셧다운이 시작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 설문 결과 경제학자들은 오는 7월 30일 발표 예정인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9.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육군이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내셔널 하이어링 데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매해 열리는 육군 모집 캠페인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상으로 진행됩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육군이 일반 보병을 포함해 메케닉, 엔지니어, 메딕, 뉴클리어 스페셜리스트, 암호해독 스페셜리스트 등 총 15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육군을 모집 중입니다. 육군 웹사이트나 전화를 참조해 지원을 하고 난 후 서류 심사에서 통과되면 리크루팅 장교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인터뷰 날짜를 잡게 됩니다. 이때 지원자에 따라 화상 면접으로 진행할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내셔널 하이어링 데이 캠페인 기간 동안 육군의 지원에 합격한 경우 지원 업종에 따라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40,000의 캐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으로 복무 시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역으로 복무 시 대학 학자금을 보조해주며 치과를 포함한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이 제공됩니다. 집,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0%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식료품 구입이나 이사 보조금 지원 등 의식주에 있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프랭크 부스 리크루팅 육군 장교는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이 많이 바뀌었다며 육군 모집을 통해 조국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내셔널 하이어링 데이 캠페인을 통해 총 10,000명의 병사를 모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육군 병사와 중위들은 육군의 교육 지원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육군의 도움 덕분에 미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he Army is the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at lead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far as funding college for individuals. I know that in the year that I'm tracking, in 2018, there were over $340 million dedicated by the Army in scholarships. I'm happy to be here. I'm proud to be here. I do want to support the recruiting effort any way I can. A lot of people, college isn't for everyone, but the military is an option for everyone. And everyone can try to get into the military, and if they're qualified, 육군에 지원하려면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지해야 하고 나이는 17세 이상 그리고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17살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소 고등학교 학위와 에스벡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하는 피부양자가 2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goarmy.com/hiringdays 또는 전화 888-550-276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한국어 문의는 LA 한인타운 지역 리크루팅 담당인 썰젠 최 전화 213-264-923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코로나19로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면서 최근 타운 내 피부과에는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한인 여성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40대 한인 김모 씨, 수일 전 턱과 볼 부위가 귤껍질처럼 오돌도돌 돋으면서 피부 전체로 번져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서 발생된 피부 트러블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난 수개월 동안 직장에서 그리고 외출 시나 조깅 등 운동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늘 착용하게 되면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병으로 고민하는 한인 여성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조성심 피부과 의사입니다. 그 마스크가 그 소재가 어떤 때는 그 피부를 이렇게 쓸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극하면서 이리테이션도 주고 또 그게 이렇게 모공들이 막히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요즘에 많아져서 그 이름도 생겼잖아요. 마스크네라고, 에크니 메카니카. 그리고 페리오로 더마타이티스라서 입 주변에도 그런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근데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드름은 티네이저 때만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자신감도 좀 없어지시고 어떤 때는 요즘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심해지신다고 하시네요.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피부에 자극이 덜하지만 천 마스크가 여의치 않을 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벼운 재질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투명한 페이스 실드로 이중으로 방어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분들께서는 면으로 된 소재 있죠. 그 100% 카튼 중에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거가 그 침대 시트나 청바지 기지가트로 만든 그런 마스크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런 걸 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스타일 때문에 마스크들이 뭐 고무 제품이나 폴리에스터, 러버 이런 걸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데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알러지 반응도 일어나고 그 모공들이 더 많이 막히게 돼서 더 불편하시다고 하시고요. 천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세탁과 건조 시에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이렇게 마스크를 좀 열고요. 통풍을 시키시고 마스크 자체도 빠르실 때 자극적인 비누 없이 빠르시고 그다음에 완전히 말린 다음에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장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블락을 바르시게 되면은 미네랄 베이스, 징크 억사이드나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베이스를 선블락으로 살짝 바르시고 그 위에다가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피부가 훨씬 더 덜 이리테이트 되시죠. 피부를 문질러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삼가해야 하며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피부 보습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한인타운 육각길 시티센터 내에 LA 사무점을 오픈합니다. H마트 시티센터 매장은 면적 2만 3천 스퀘어피트에 달합니다. 시티센터는 3층 규모의 쇼핑몰 공간으로 40개 이상의 상점들이 운행 중이며 H마트의 입점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 공간들이 제공됨으로써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메가 쇼핑몰의 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푸드 테넌트로는 장터 김밥과 코코 호두, 붕어빵,
그리고 리스 베이커리가 입점됩니다. H마트의 브라이언 권 대표는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 원스톱 쇼핑이라는 H마트 운영 철학을 목표로 LA 사무점을 단순한 공간을 넘어 고객들의 생활에 가치와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H마트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 기회를 제공하고 더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남가주 지역의 카카오톡 채널과 더불어 특별히 LA 다운타운만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새로 런칭했습니다. H마트의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간 세일 소식과 매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매장 정보, 스마트 카드 혜택 등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커스터머 서비스 목록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와 고객의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H마트의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를 이용객 고객들의 사용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1000포인트 적립 시 $10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스마트 카드는 매장 내 고객 서비스 센터와 애플 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 재개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CBS 헬스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가주 전역에 무료 코로나19 테스트 장소를 35군데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CBS 헬스는 1,400개의 코로나19 테스트 사이트를 오픈했으며 한 달에 150만 명권의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갖췄습니다. LA 병통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요식업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안타까운 현황을 마음으로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남가주 한인 외식업협회에 $2,000 상당의 손세정제를 전달했습니다. 에드워드구 LA 병통 회장은 오늘 남가주 한인 외식업협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한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인 업소를 애용하자는 의미로 사랑의 전달식을 갖게 됐다며 힘을 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LA론 주택들이 내놓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 발표에 따르면 현재 LA 메트로 지역에서는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후 팔리기까지 평균 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1년 전보다 8일이 줄어든 것이며 지난달 중순보다 열흘 빨라진 것입니다. 진로우는 주택시장이 지난 4월 달 부진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정체됐던 주택매매 움직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최근 주택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동반인과 함께 여행 시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 할인과 추첨을 통해 한국행 항공권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0일까지이며 오는 8월 15일까지 2인 이상 동반 출발하는 예정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 면제 또는 최대 2번까지 수수료 없이 출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 고객들에게 한국행 항공권, 정관장, 홍삼정 등 푸짐한 경품을 총 66명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참가 및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flyasiana.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크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에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8%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9%포인트 높은 4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더 확대됐습니다. CNBC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젊은 층과 고소득층에서 지지율을 확대하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지지율을 7%포인트 늘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당파층에서의 지지율이 11%포인트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슈별 지지도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44%, 바이든 전 부통령은 38%를 각각 얻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헬스케어, 인종차별에 대응한 정책 등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
2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이민이나 중국 관련 정책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나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월 52%에서 46%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2%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이 쓴 폭로성 책에 대한 트럼프 일가의 출판 금지 시도가 일단 불발됐습니다. 뉴욕 퀸스 유언검인 법인은 오늘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트럼프가 조카 메리 트럼프의 신간 출판을 막기 위해 낸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켈리 판사는 퀸스 유언검인 법원은 이런 사건을 다루기 적절한 곳이 아니라며 맨해튼의 1심 법원에 제기해야 할 소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 고 프레드 주니어의 딸인 메리는 오는 7월 28일 너무 많고 절대 충분치 않다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출판사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로버트는 지난 23일 메리가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디즈니랜드 놀이기구에 흑인 공주 이야기를 담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와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에 설치된 인기 놀이기구 스플래시 마운틴을 새로운 테마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은 통나무 모양의 라이드를 타고 수로를 이동하는 놀이기구로 1989년 설치된 이래 디즈니 테마파크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기구는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맞물리면서 졸지에 퇴출 대상이 됐습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이 1946년 뮤지컬 영화 남부의 노래를 테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부의 노래는 남북전쟁 이후 조지아주 농장을 배경으로 백인과 흑인의 우정을 다뤘는데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인종차별 유산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남부를 낭만적으로 미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서는 스플래시 마운틴의 테마를 변경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2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스플래시 마운틴에서 남부의 노래 배경을 지워버리고 흑인 공주가 주인공인 영화 공주와 개구리 테마로 바꿔달라는 요구했습니다. 200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는 디즈니 역사상 첫 흑인 공주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진취적인 성격의 흑인 소녀 티아나가 주인공입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결국 청원을 수용해 스플래시 마운틴의 테마를 공주와 개구리로 변경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흑인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차별 발언을 한 경찰관 3명이 해고됐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경찰서는 제시 무어, 브라이언 길모어, 케빈 파이너 등 경관 3명이 행동수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욕설과 비난을 한 증거를 포착해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정기적인 부서 감사를 하던 중 파이너의 차량에서 이들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파이너는 경찰서 가 흑인들과 함께 무릎 꿇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토로하며 흑인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내전이 다가오고 있으며 나는 나설 준비가 됐다며 새 총을 사서 학살을 시작해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전쟁은 흑인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필요했던 전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경관들은 모두 이에 동조하며 인종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경찰서장 데니 윌리엄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화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고 힘들었으며 혐오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우리 기관이나 도시에서 이런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은행 일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대형 은행들의 올해 3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금 지급을 현 수준 이하로 동결할 것을 명령하는 규제 조치를 내놨다고 C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대형 은행들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올해 연준은 테스트 외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해 실업률을 최대 19.5%로 가정하고 V자형 형태의 빠른 회복, 좀 더 느린 U자형 회복, W자 형태의 더블딥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추가로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종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가정한 침체의 수준을 실제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악의 경우 올해 테스트 대상인 34개 은행에서 최대 7천억 달러의 대출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 기준 12%에 달하던 미국 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7.7에서 9.5%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W자 시나리오에서 미국 대형은행의 약 4분의 1이 최소 자본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연준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미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참전 용사 기념물 앞에 놓인 화환에 손을 얹어 추모하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진홍곡이 울려 퍼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고령의 참전 용사들에게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싸운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영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와 관련해선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 made clear our positions and we heard North Korean position. And the ball is in their court. We stand ready to, continue that discussion. 6.25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수혁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을 말하기 전에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이 돼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천만 결의의 수건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게 종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평화를 이뤄야 비로소 통일을 말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면서 북한에도 담대한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실천에 다시 함께 나서자는 제안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건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와 세계인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22개 나라 정상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습니다. 재작년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에서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별한 대북 메시지를 담지 않았습니다. I wish I could be with you today, but unfortunately we'll have to make it another time where I can shake your hand directly. 통일에 앞서 남북의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는 취임 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천명한 베를린 구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밝힌 겁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다소 높아진 상황에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으로 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계를 말하며 크게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척수와 대뇌로 전달하고 대뇌에서 지시하는 운동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병은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대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 장애는 매우 드물고 말초신경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자율신경 등 손상을 받는 신경의 종류에 따라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연간 인구 10만 명당 77명의 빈도로 발병하고 나이가 들수록 빈도는 더 증가합니다. 신경의 침범 부위에 따라 국소적 원인이 생기는 단일신경병에서부터 광범위하게 비교적 대칭으로 이상을 초래하는 다발신경병까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단일신경병은 팔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리에서는 종아리신경병이 흔합니다. 다발신경병은 당뇨병에 의한 경우가 흔하며 항암제 등 약물, 면역체계 이상, 갑상선 저하증 등 전신질환이 뒤를 잇는다면서 유전신경질환과 류마티스 질환, 비타민 부족이나 알코올 중독, 영양 결핍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고 전문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증상으로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화끈거림과 함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과 김상범 교수는 보통 혈액순환 장애와 많이 헷갈려 하는데 혈액순환 장애는 통증이 주로 나타나며 손, 특히 손가락 끝이 차고 찬물에 손을 넣으면 손끝이 하얗게 변한다면서 반면 말초신경병은 통증뿐만 아니라 화끈거림, 욱신거림, 저림, 시림, 얼얼함, 그리고 먹먹하고 무딘 느낌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는데 가장 흔한 당뇨병 다발신경병은 엄격한 혈당 조절과 고지질환증 등의 동맥경화 위험 인자들을 조절합니다.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손발저림이나 신경병 통증이 있는 경우 만성화돼 약물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신경병 통증에 효과적인 약물을 사용해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부담에도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99.66포인트, 1.18% 상승한 25,745.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43포인트, 1.1% 오른 3,083.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7.84포인트, 1.09%가 상승한 만 1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은행 규제인 이른바 볼코를 완화 방침,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 부담으로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미 금융규제 당국이 볼코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 주가가 큰 폭 오른 데 힘입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2.71% 오르면서 장을 이끌었고 에너지도 1.92%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 오른 38.7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2.1% 상승한 41.2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건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 것이 유가를 뒷받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셧다운될 경우 원유 수요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수당 0.3% 떨어진 1,770.6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볼커룰에 대한 또 다른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은 이날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OCC는 또 은행들이 계열사 간의 파생상품 거래 시에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규정 삭제로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언론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도 이 같은 규제 완화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연방준비제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25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6월의 중글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모처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보이겠고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LA 지역의 낮 기온 뚝 떨어져 70대 초반대에 머물며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0도,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1도 63도, 해안 지역 69도 6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